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등급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와 진해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4대 문명을 얘기하면서 중국사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하, 상, 주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진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밑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걸 보고 그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만 있으면 정답 찾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중국사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국사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나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나라까지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나라가 견용족이란 민족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결국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냐? 바로 호경이라는 데에서 원래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옮기나 러양이라는 데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나급이라고도 하고 낙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주나라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 여러분들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때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주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해갖고 동주라고 얘기를 해요. 동주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있던 주나라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서주라고도 부릅니다. 이쪽이 동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건 서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뜻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주는 자, 동주를 똑같이 지칭하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주나라에서 있던 게 봉건제, 혈원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주나라 왕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왕실의 힘은 확 약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제후국들의 힘이 무지 세져요. 대빵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쫄따구들이 세지만 여러분들 안정기가 되겠습니까? 혼란기가. 당연히 혼란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중국의 최대 혼란기 바로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추 시대에는 잘 나가는 나라가 몇 개의 제후국이 있었냐면 5개의 제후가 있었어요. 5명의 제후가. 그래갖고 춘추 시대 제일 잘 나가던 인간이 춘추 5패.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는 잘 나가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국 7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춘추 시대에는 그나마 존왕량이 그러니까 그나마 왕을 좀 존중하는 시대였는데 언제 시대? 전국 시대 가면 여러분들 약육강 시대 완전한 혼란기가 된다. 이런 구분하면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구분해라 하셨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춘추 전국 시대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나갑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첫 번째 나오는 거. 춘추 전국시대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봉건제가 약화됩니다. 봉건제가 약화돼요. 봉건제가 혈원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가 약화되고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 군연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군연제와 봉건제가 반대말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봉건제가 왜 약화됩니까?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는요, 시간 지나가면 무조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약화되느냐? 간단하죠. 처음에는, 자, 왕이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한테 왕. 그 다음에 작은 아들들한테는 무엇을? 여러분들 제후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형제였어요. 그 다음 때는 사촌이 됩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 맞죠? 그 다음 때는 6촌, 8촌, 이러다가 한 20대, 30대 흘러가면 이게 20승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혈연 중심의 종법적 봉건제는 시간 지나가면 무조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연제가 등장했다란 말은 뭐냐? 아, 전국적 실시는 못해요. 조금 이따 이제 진나라 나오면 진나라에서 통일되면서 전국적 실시라는 거지. 여러분들 왜? 군연제가 제대로 되려면 나라가 하나로 완전히 뭉쳐져야 되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군연제를 다 춘추 5패라든가 전국 7웅이라든가 제후국 내에서 실험 삼아 군연제를 처음으로 실시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 정도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봉건제가 약화되고 군연제가 등장하였다 나오면 어느 시대라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옵니다. 드디어 철기 시대예요. 철기의 사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주나라 이전은요. 여러분들 아니 이 춘추 전국 시대 이전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런데 언제부터? 춘추전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철제 무기가 나와요. 철제 무기가 나오다 보니까 무기가 좋아졌어. 무기가 좋아지니까 바로 무엇이 발전하게 되느냐? 전쟁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무기가 좋아지니까 전쟁이 많아진다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친구들, 동아시아사들 먼저 본 친구들은 이상하다. 동아시아사에서 했던 얘기.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도 중국사 기본 바탕으로 해갖고 한국사, 일본사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고 세계사도 중국사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차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역사 내용에서 달라져요? 약간의 그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거에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동아시아사 하는 학생들은 세계사, 중국사 들을 때 너무 편해요. 그 다음에 세계사 하는 학생들은 동아시아사 할 때 중국사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들어가는데 너무 편합니다. 두 과목의 호환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를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비비탄총 좀 갖고 성능 좋은 거 갖고 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비탄총 갖고 놀던 친구들. 자, 손 들은 친구들 물어볼게요. 자, 어머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향해서 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비비탄총을 갖고 나서는 사람 지나갈 때마다 어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무기가 좋아지면 전쟁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나와요. 철제 농기구에다가 여러분들 무엇까지 플러스가 되느냐? 여기서는 우경까지 플러스해요. 우경까지 플러스합니다. 소로, 우경이라는 게 소로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먹고서 남는 게 많아지죠. 먹고서 남는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다 팔아야 돼요. 무엇이 발전하느냐?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공업이 발전한 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을 거예요. 근데 물물 교환하다 보면 불편합니다. 왜? 두 가지의 물건의 가치가 다르거든. 이것저것 끼워서 맞춰보는 거 필요 없는 물건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한 교환 수단이 필요해지죠. 그 편리한 교환 수단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화폐. 드디어 화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화폐가 등장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화폐는 여러분들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칼 모양으로 생겨갖고 칼도자를 써갖고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도전, 포전은 중국 최초의 화폐들인데 문제는 이 세계사 문제에서 화폐는요. 정말로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화폐가 나오면 그 화폐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걸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부터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진나라까지 갈 겁니다. 진나라에 가면 반량전이라는 화폐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진나라에서 반량전 나오면 내가 또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 겁니다.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시면 돼요.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진나라, 반량전. 그렇게 누적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 다 외우게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무엇을 하냐? 지금 외워. 뭐라고 외우셨어요?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무조건 따라 하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1등급 만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다 외우셨죠?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갖고 도전, 포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꺼번에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는 안정기가 아니라 혼란기입니다. 각 나라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키워서 자기가 통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각 나라들 춘추 5패 전국 칠홍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부국강병이 돼요. 부국강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주 똑똑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재들을 춘추전국 시대에 뭐라고 불렀느냐? 여러분들 사라고 부릅니다. 사. 이거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아주 대단한 대답을 했죠. 어떤 대답인지 여러분들 벌써 느껴지죠. 어떤 친구가 토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토자하고는 좀 달라 해갖고 토자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르지 했더니 똑같잖아요. 그러더라고.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건 4입니다. 선비사자고 이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흑토자가 되죠. 그래갖고 4예요. 4는 어떤 계급이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능력 위주의 인재들이에요. 능력 위주의 인재 무슨 얘기냐? 어느 나라 출신인 거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신분 출신인 거 신경 안 써요. 오로지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 여러분들 혼란기가 100% 나쁘고 안정기가 100%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정기에는요,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안정이 돼 있으니까 섞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란기가 되면 여러분들 지배계급이었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밑에 있던 사람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나오죠. 춘추전국 시대 4들이 바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4가 나오면 춘추전국 시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주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상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백가, 여러분들 여러 명의 자들, 자라는 건 뭐냐? 중국 성인들 보면 공자, 맹자, 순자 이름이 다 자예요. 설마 진짜 이름이 자겠어요? 아니죠. 공자의 원래 이름은 구입니다. 공구예요. 그게 더 이상하죠. 자, 그런데 그 자라는 뜻은 바로 뭐냐? 선생님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의 스승,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백가, 가는 집가자를 쓰지만 이건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100가지의 사상, 100가지를 아니야. 여러분들 중국뻥, 대륙뻥 장난 아닙니다. 한 3개, 4개 있으면 100가지라고 뻥을 쳐요. 한 10대까지 되는데 100가지라고 우기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제자백가란 단어가 나오면 어느 시대다?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다. 알아두면 되고요. 이 제자백가에 바로 뭐가 있었냐? 첫 번째가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 나중에 유교로 발전하는 거죠. 유가에는 누가 나오냐? 공자. 자, 공자님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인, 의,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인의 예. 인 그래 어질인 의로울 의 예절 예. 공자님 말씀 꼰대님 말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죠. 자 유교걸 유교 보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맹자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자 성선설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인간은 본성이 착하다요. 인간이 본성이 착한 거 어떻게 하느냐? 애기를 보면 알죠. 애기 보면 와 천사잖아요. 성선설 맞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순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성선설이 맞다면서요. 성악설은 뭡니까? 성악설도 근거가 있겠죠. 누구 보면? 애기 보면 알죠. 애기 보면 어떻게 하는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자, 제가 오늘 동아시아사에서도 이 부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이 되냐? 여러분한테 잠자리 한 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지시를 해요. 오른쪽 앞날개 뜯어. 왼쪽 뒷날개 뜯지 말고 쭉 찢어 만나. 그리고 오른쪽 눈 빼지 말고 터트려. 왼쪽 눈은 뽑고. 그리고 꼬리부터 1mm 간격으로 썰어. 여러분들 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하겠다. 재밌겠다. 그 친구들은 조금 병원에 좀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담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 징그러워, 잔인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기들 주면요, 애기들한테 잠자들면, 잘 뜯죠?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잘 먹죠? 그러니까 성악설. 자,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모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서 공자나 맹자의 학설은 어느 쪽으로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들 유가사상으로 쭉 전통이 이어져요. 그래서 유가사상, 유교에서는 항상 공자왈, 맹자왈 이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순자의 사상은 유교 쪽보다도 또 다른 쪽에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쪽에다 영향을 주게 되느냐? 자, 두 번째, 바로 법가 사상이 돼요. 법가 사상 쪽에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법가라는 것은 누가 있느냐? 상하, 이사, 한비자 같은 인물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순자의 성악설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강력한 무엇으로서 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 법치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느 나라에다 영향을 주게 되면
진나라에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진나라랑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상황 이사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사라는 인물이 바로 진나라 조금 이따 배울 희황제의 재상입니다. 희황제의 재상이에요. 그에 비해서 상황은 희황제 이전 인물, 통일하기 이전 인물. 그런데 이 진나라 희황제가 통일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깔아준 건 상황의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희황제가 그 후에 희황제와 이사가 물려받아서 잘하죠. 자, 그래갖고 다 필요 없고 상황, 이사, 한비자 나오면 여러분들 진나라다. 아니, 법가 사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도가 사상이 있어요. 도가. 도가는 누구하고 누구의 사상이 되냐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됩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인데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장 사상이 바로 도가예요. 그리고 이 노자와 장자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무의자연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도대체 무의자연이라는 건 뭐냐? 사람은 인위적으로 무의라는 건 인위적인 것이 없다. 사람이 어거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인의에 그것도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불과하다. 윤리 따위 필요 없다. 법치 지랄하지 마라. 법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인위적인 걸 만들지 말고 스스로 그러하게 해라. 자연적으로 흘러가게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솔직하게 말합시다. 여러분들 무의자연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건 너무하는 거지. 이 무의자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 어렸을 때 했던 이게 예능인지 다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지금도 하시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촉이 나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톡을 파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의 일부가 돼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도가 사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치는 안 되고 바로 종교와 예술 쪽에다가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종교와 예술 쪽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묵가가 있습니다. 묵가. 묵가 같은 경우는 누가 있느냐? 묵자가 있어요. 묵자가 있어요. 묵자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 사람 평화주의자인데 문제는 사회가 너무 혼란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런 전쟁이 왜 왔을까라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서 해결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겸해라는 거예요. 겸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사람들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 다른 이유 아니다. 모든 사람을 내 부모처럼, 모든 사람을 내 형제처럼, 모든 사람을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라면 사람들 간의 싸움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남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내 가족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걸 강조했고 그리고 묵자는 또 하나가 노동도 강조했어요. 노동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별 없는 사람 평등이다. 그리고 노동을 강조한다. 헐,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세계 사회주의의 원조다. 이 미친 새끼들 하여튼간 뭐든지 지네가 원조야. 뭐든지 다 중국에서 나왔어야 된다라고 우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유가, 법가, 도가, 묵가의 이런 제자 백가 사상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다? 춘추전국 시대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 다시 정리합니다. 봉건제가 약화되고 군현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춘추전국 시대. 철기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춘추전국 시대. 철제, 무기, 농기구, 우경이 시작했다.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어느 시대? 춘추전국 시대. 사 어느 시대?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사상 어느 시대? 춘추전국 시대.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가 이 춘추전국 시대 혼란기를 통일한 건 바로 누가 통일하게 되느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진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나라 갑시다. 자, 진나라가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통일을 이룩한 인물이 바로 진나라 희황제가 됩니다.
진시 황제라고도 부르죠. 진나라 시황제가 됩니다.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예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데 어떤 것들을 바탕냐? 일단 법과 사상으로 개혁하고 기마전술 같은 걸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이룩했어요. 그 통일을 이룩한 인물이 시황제고 시황제는 완전히 통일광입니다. 뭘 통일광이냐? 일단 정치는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9년제로 통일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상도 무슨 사상 하나로 통일하느냐? 법과 사상 하나로 통일합니다. 자, 법과 사상 하나로 통일하고 법과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법과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다른 사상들 중에서 쫑알쫑알 되는 사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상들이? 여러분들, 법과가 잘 나갑니다. 도가? 도가는 관심 안 가져요. 왜 관심을 안 가지느냐? 넌 네 마음대로 해. 난 산에 들어가 있겨. 이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관심 없어요. 그에 비해서 묵가는 이미 없어졌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쫑알쫑알 되면서 반대하는 건 유가사상이 되겠죠.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유가사상이 반대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반대하자 너희들 싹 없어져 해갖고 무엇을 당하게 되냐면 바로 분서갱유. 여러분들 분서갱유라는 게 바로 뭐냐? 분서, 책을 불사르다예요. 그 다음에 갱유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유생들을 묻어버리다예요. 유생들을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책은 싹 불질러 버리는 거. 이런 분서갱유를 하게 됩니다. 유교 사상이 이때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난리 났죠. 자, 그렇게 하고 통일광이라고 했습니다. 9년제로 정치 통일하고 법가로 사상 통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도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문자 통일합니다. 문자가 나라별로 달랐는데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 여러분들 도량형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길이를 재는 자, 그 다음이 양을 재는 돼, 무게를 재는 저울, 추 이런 거 다 통일해요. 그리고 화폐도 통일합니다. 화폐는 무엇으로 통일하느냐? 반량전이라는 화폐로 통일합니다. 자, 이런 걸로 통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량전, 진나라 반량전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좀 쓰셔야 되죠. 자, 이제 제가 진나라 반량전을 얘기했으니까 할 말 알죠? 자, 외우셨죠? 다시 외워. 뭐라고? 춘추전국시대 도전, 포전, 진나라 반량전. 당연히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흉노를 정벌하러 갑니다. 흉노를 솔직히 좀 밀어붙여갖고 북쪽 오르도스라고 북부 지역까지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흉노 이름만 들어도 만만치 않잖아요. 흉노예요, 흉노.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밀어내는 건 불가능했어. 그래서 흉노 정벌하기 위해서 결국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그 선을 먼저 얘기하자. 그 선이 바로 흉노 정벌 북쪽으로 미는 건 만리장성이라는 걸 쌓게 돼요. 만리장성. 딱 만리장성 선 그어놓고 만리장성 남쪽이 사람 사는 곳이야. 사람 사는 곳은 내가 통일했어. 만리장성 북쪽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흉노 사는 데야. 거기는 몰라. 이래버린 거죠.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 지은 만리장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지은 만리장성도 그거에 준했을 텐데 지금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자, 만리장성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올라가 보면 그야말로 장난 아니에요. 가본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제가 만리장성 딱 올랐을 때 이런 반응으로 너무 놀래갖고 물론 사진 같은 거는 여러 번 봤지만 실물 보면서 진짜 놀랬습니다. 놀래갖고 그랬죠. 개새끼들 이랬습니다. 아니 왜 남의 나라 문화재를 보면서 욕을 하냐고. 이게 감탄사와 욕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웅장한 것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전공자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됐냐면 그걸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까가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욕하고 감탄사가 같이 나와야죠. 개새끼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리장성이 나왔고, 근데 이 만리장성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토목공사가 이거 플러스 아방궁. 자, 시험 문제 나와갖고
이게 뭐 있네 없네 시비가 좀 붙기는 했었지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시황의 궁궐이에요. 아방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릉 이런 곳에 엄청난 무엇이 여러분들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강력한 토목공사 지나치게 많은 토목공사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가혹한 통치 가혹한 통치라니 어떤 게 일어나냐 이게 결합이 되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터져 나온 게 바로 진승 오광의 난이에요. 진승 오광의 난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진승 오광의 난은 중국 최초의 농민분기입니다. 그런데 왜 터져 나왔냐? 진승 오광은 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끌려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느냐? 마을별로 노동력이 징발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까지 보내는 지역에 딱 가갖고 거기서부터 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나라 법은 엄격합니다. 법과 사상의 나라다 보니까. 그래갖고 뭐라고 돼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그 날짜에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팀 전원이 처형이에요. 다 참수입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진성 오강과 그 마을 사람들이 가던 도중에 장마를 만납니다. 강 앞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건너갈 수가 없어갖고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날짜가 넘어버렸어.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가면 목 잘립니다. 도망가다 잡혀도 목 잘립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내 한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그건 나라가 할 얘기고 내 입장에서는 아니지. 거기 가서 뒤지는 건 개죽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자 시작하는 게 어렵지 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진시황 죽고 나서. 알겠습니까? 진승 오광의 난 나오면 여러분들 진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시황제. 시황제 얘기를 안 했다. 시황제는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황제라는 명칭을 쓰게 됐냐? 시황제가 통일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부하들한테 이제 자기 신하들은 내가 이제 통일을 했다. 이제 나를 뭐라고 부를래?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요 그럽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전국 7웅 중에 한 명이었지만 나머지 6새끼를 싹 쓸어버리고 내가 하나의 절대 지존이 됐는데 그놈들도 다 왕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그냥 왕이라고 부르는 똑같이 왕이라고 부르는 말이 안 되잖아. 다른 더 럭셔리하고 더 고귀하고 더 훌륭한 용어로 나를 불러봐. 그랬더니 킹왕 짱인데요? 그러죠. 왕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시황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분들이 누구냐? 삼황오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황오제, 3명의 황과 오제, 5명의 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환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단군의 할아버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환웅, 단군의 아버님이십니다. 단군, 이 3분 같은 분들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시조들이십니다. 이 3분이 있는 거야. 이 3분하고 맞먹는 게 삼황오제입니다. 중국에선 그 시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황오제란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됐네. 내가 이 혼란을 통일한 것은 바로 삼황오제 8명이 한 업적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니 내가 삼황에서 황자를 띄고 오제에서 제자를 떼갖고 바로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겠다. 앞으로 나를 황제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시작했으니 나를 시황제라고 불러라. 시황제. 그리고 내 다음 황제는 2세 황제, 3세 황제, 천세, 만세를 가리라. 비용신. 사실상 2세에서 망했습니다. 꼴값을 떨어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황제란 명칭을 쓴 인간이 바로 시황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나라 시황제 전국적으로 9년제를 실시했다. 최초로. 이건 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은 시황제가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가로 사상을 통일했다. 분석행위를 일으켰다.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그 다음 문자, 도량형, 화폐를 통일했다. 시황제입니다. 반량전 역시 진나라 시황제가 되겠죠. 흉노 정벌하는 과정에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시황제. 진승 오왕의 난이 일어났다. 진나라.
이렇게 제목만 여러분들 시기만 기억하면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와 진나라의 통일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내용 살펴보셨으니까 정리가 다 되셨죠?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문풀 강의에서 바로 뵙도록 하죠.